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기 제2장 회사 등록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 실기를 하시려면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출판사 홈페이지 가보시면 도서출판 최대리 홈페이지에 고객센터에 이용 안내 FAQ에 봐보시면 여기 2016년 K랩 프로그램 설치 및 시작하기라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한 12분짜리네요. 단순한 설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이제 한 가지 확인하실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K랩 프로그램 버전이 2016년 버전이에요. 그것도 8월 달에 나온 거. 근데 지금 현재 2017년이죠. 2017년 2월 달에 시험 보실 분들은 지금 이 버전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후로 시험 보실 분들은 버전이 바뀔 거예요. 2017년 버전 뭐 한 3월 달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3월 달에 나오는 버전을 가지고 4월 달 시험을 준비해서 찍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버전이나 뭐 여기 지금 현재 버전이나 우리 전산 회계 2급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뀐 게 거의 없다. 다만 약간 예상이 되는 게 좀 K랩이 버전이 좀 바뀌면서 뭐 아이콘 뭐 이런 그림이 약간 바뀌는 정도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추후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화면이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바뀌면 이제 바뀐 내용만 제가 출판사 홈페이지에 옮겨 드릴게요.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그냥 아이콘 정도만, 뭐 화면 배경 달라지고 이런 정도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급수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니까 C 드라이브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 이렇게 눌러보면 회사가 처음 작업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바로 닫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여기 있는 회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할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회사 등록 메뉴가 나왔고, 이제 교재는 29페이지가 있는데 29페이지의 회사 등록이란 뭐냐? 회사를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작업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력된 내용물들은 각종 신고서나 여러 가지 출력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교재 순서가 일단 길라잡이라고 있어요. 길라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각 메뉴 모든 칸을 다 한 칸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회계연도는 뭐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떻게 하고, 대표자명은 뭐고, 이렇게 쭉.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이 이걸 쭉 다 읽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고 다 암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따라서 하고, 따라서 해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길라잡이로 돌아와서 해당 내용물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교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한 다음에 길라잡이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습을 해야 되겠죠. 출제된 문제들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라잡이를 먼저 볼 게 아니라 교재의 34페이지에 있는 따라하기를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회사 등록 따라하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최대리의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 코드 회사 등록 메뉴에 4001번으로 등록하십시오. 회계연도는 제7기고 2007년 1월부터 12월 말. 제시된 자료 외의 내용은 기본값을 적용하시거나 입력을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업자 등록증 그림이고요. 이 내용을 보고 제시된 자료에 있는 내용물만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4001번 쓰라고 그랬으니까 4001번을 치십니다. 회사 이름은 최대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전산 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를 다룹니다. 그래서 숫자 2번. 마우스를 이렇게 쓰시는 습관보다는 그냥 바로 이렇게 누르시는 게 좋겠죠.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써야 되겠죠. 당연히 엔터 치십니다. 그 다음에 기수, 회계연도가 먼저 배우셨죠. 그 사람 7기래요. 7 엔터, 2017 1 엔터 또는 뭐 01 덜 차면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고,
가득 차면 바로 커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12월 말까지 찍히네요. 여기를 0101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고 1엔터 1엔터 덜 차면 치고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341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 엔터 과세 유형 전환이 몰라도 돼요. 대표자 이름 최남규 대표자 거주구분 엔터 모르면 다 엔터 치고 하시면 돼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밖에 없어요. 생년월일밖에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제시가 되면 치면 되고 여기도 엔터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돼 있죠. 직접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다가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371번지 이렇게 치시면 되고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하라고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 누르시고 도움 말이죠. 여기다 놓고 경기도 여기다가 책향기로 371번 알면 직접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와 있죠. 요렇게 선택하시면 우편번호 찍히고 밑에 나머지 주소 찍히고 여기에 추가로 입력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걸 지우고 입력하시거나 없으면 건너뛰시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로 뭐 메토 이렇게 없으니까 놔두고 자택 주소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업태는 도소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와 소자 사이에 특수 문자가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소매업. 종목은 가방. 주업종 코드 몰라도 됩니다. 전화번호 없으니까 다 엔터 치고 쭉 다 건너뜁니다. 소득 구분은 우리가 뭐 세법을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소득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개업은 언제 했냐면 2011년 0101 이렇게 폐업은 아직 안 했죠. 사업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 없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파주세무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 밑에 파주세무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주를 치는 게 아니라 요거 클릭하시고 저기 위에다가 파주를 쳐서 찾습니다. 141번이네요. 주소지는 없으니까 놔두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다 몰라도 됩니다. 엔터 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회사 등록이에요. 이제 닫습니다. 닫고 다시 여기에 들어와 보면 이제는 회사가 보여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물음표 눌러서 도움말 눌러서 이 회사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이게 전산회계 2급 전체의 자격시험 범위인 메뉴만 보이는 거예요. 급수가 올라가면 메뉴가 추가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디 했냐면 이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길라잡이라고 있었죠. 여러분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29페이지에 길라잡이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 코드부터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제 코드는 어떻게 돼 있고 쭉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제가 읽어드려 봤자 별 의미 없는 거니까 나중에 실무하시다가 궁금하면 보시면 됩니다. 찾아서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알고 싶으시면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험의 수준은 딱 이 정도인데 일단 이 코드 자리는 만드는 회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거니까 여기다 커서를 놓으면 101번부터 9999번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도움말이 뜨기도 합니다. 떴냐? 근데 여기는 또 안 뜨네요. 그래서 그 나머지 범위를 입력하면 입력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1번부터 9999번까지 이걸 암기하냐? 할 필요 없죠. 입력이 안 되면 딴 걸로 하면 되지. 1번, 2번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회사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상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까 사업자 등록증 보셨죠? 그 내용을 그대로 치시면 되지. 여기 상호가 최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분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법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주식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사업자. 예? 요거는 전산회계 1급부터. 자,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사용하겠지. 그럼 이걸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하면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 뭐 사용 안 한 게 있겠어? 여기 처음에 시작하실 때 바탕화면에 꺼볼게요. 아이콘을 바탕화면 아이콘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급수 선택했죠. 드라이브 하고 이렇게 눌러서 사용 안 한다고 되면 여기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차이가 있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세세한 사항은 시험하고 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회계 연도. 회계 연도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기간이죠. 이 회사는 7기고 지금 이 회사가 개업을 2011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11년이 1기인 거야. 한 살. 지금 17년이면 7살인 거지. 7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계 연도는 보통 12달입니다. 개인은 무조건 12달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짜도 딱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번호를 치시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에 앞에 세 자리는 관할 세무서 코드고, 이게 그러니까 141번이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두 개는 뭐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지금 교재 31페이지에 다 설명이 써 있어요.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1년 번호, 마지막 검증 번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렇게 잘못 입력이 되면 허락을 할게요. 허락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번호 잘못돼 있다. 고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과세 유형에는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려면 이제 전산회계 1급 정도의 부가세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부가세법.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냥 보통 사람은 일반 과세자구나. 여기 출판사 같이 과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중에서 규모가 좀 영세한 사람을 간이 과세자로 부른다. 나중에 볼 거니까 그냥 일반 과세 엔터 치고 넘어가면 돼요. 과세 유형 전환일은 또 뭐냐? 또 마찬가지로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좀 영세하다 그랬죠. 간이 과세자가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요. 그 과세 유형 전환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 급속은 상관없고. 그다음 대표자의 이름 치시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교재에다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갖고 있으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혹시 있다면 치면 돼요. 저희 또 이것도 잘못됐죠. 잘못된 것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부여 오류 뜨고, 잘된 걸 치면 부여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잘된 거 한번 쳐볼까? 8, 1, 20, 1, 2, 3, 4, 5, 6, 9. 자, 이건 정상 번호예요. 이렇게 하면 정상. 잘못되면 오류 이렇게 뜬다.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여기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소를 치시면 되고,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로 키보드를 쓰지 않을 거니까 이게 도움말이거든요.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다 뭐 이렇게 모르니까 누르면 뜨잖아. 그것이 이 도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F2. 예? 코드 도움.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누를 게 아니라, 이런 걸 누를 게 아니라, 뭐 날짜에 그냥 치면 되는 거지. 이것도 누를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놓고 도움말은 키보드에 F2 키구나 라는 걸 습관적으로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누르지 말고 모든 메뉴에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말은 F2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것도 알고 싶으면 여기서 F2 키 누르라는 얘기예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F2 키 누르면 뜨는 거야. 똑같아. 됐고, 나머지 다 빼고. 그 다음에 업태와 종목. 업태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 제조업이냐? 그러니까 제조업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도매업은 물건을 사다가 파는데 대량으로 파는 사람, 사업자들한테. 소매업은 도매상한테 받아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사람, 그럼 소매라고 하죠. 이 사람은 도소매를 하는 거예요. 업태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당 품목을 말하는 거죠. 가방을. 이거야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낼 때 이렇게 저는 가방을 사다가 파는 사람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치시면 되는 거죠. 자, 주업종 코드부터는 이제 이 우리가 신고를 종이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전자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코드예요. 전자신고 할 때.
그래서 눌러서 찾기도 합니다. 주업종이 뭐냐, 뭐 제조냐, 이렇게, 또는 뭐 도소매냐, 도매, 이렇게 해서 코드를 걸어주면 부가세 신고, 전자신고 할 때 있어야 되는 코드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무하시다가는 당연히 다 찾아서 내야 되겠죠. 회사 번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의 소득 구분은 그냥 좀 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 건물주 같은 사람 아니니까 우리는 다 사업소득, 또는 제시되지 않으면 다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도 우리 급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법인 세무 조정할 때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약간 틀려지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개업한 연도. 폐업은 하지 않았겠죠, 아직. 폐업할 때는 이제 폐업한 날짜. 그 다음에 사업장 동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신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여기다 누르거나, F2키 눌러서, 여기는 또 특이하게 신주소가 입력이 안 되고, 뭐, 옛날 주소, 용강동,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신주소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쳐주면 되겠다. 사업장이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면, 여기 파주시 동패동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치라는 거야. 책향기로 치면 검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소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관할세무서도 마찬가지죠. F2키 누르거나 물음표 눌러서 이 관할세무서 이름 바로 찾거나 여기 바로 보이면 찍으면 되지. 모르겠으면 이름 치고. 그 다음에 주소지도 여기에 있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이제 몰라도 됩니다. 교재 다 설명은 써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주업동 코드 번호를 이렇게 여기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사업장 동코드나 주소지 동코드 뜨면 여기 있는 이름들이 다 자동으로 찍혀요. 우리 급수하고 상관없으니까 실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메뉴 전체에 길라잡이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굵직굵직한 내용만 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서는 우리 급수에서는 다룰 게 없습니다. 놔두고. 자,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보고 제시된 내용만 다 입력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시험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처음부터 다 치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등록이 돼 있는데 잘못된 걸 보고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실제 시험이 출제된 형태를 봐야 되니까 데이터를 설치하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의 37페이지쯤 보면 데이터 설치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데이터 설치를 먼저 하고 4002번, 4003번을 설치하고 나서 연습 문제를 풀 거니까 일단 데이터를 먼저 설치해 볼게요. 자, 인터넷에 일단 도서출판 최대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게요. 자,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데이터 자료실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 전산회계 2급 실기필기라고 돼 있죠. 이제 이 책은 실기필기하고 기출문제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뒤에 이제 기출문제 한 20개 있는 거 그 데이터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가 눌러가지고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메뉴 닫으시고 좀 줄여 놓을게요. 자,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됐거든요. 이건 압축 풀 필요 없이 곧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그냥 닫을게요. 하면 일단 데이터가 설치가 됐어요. 데이터가 설치는 됐는데 회사 이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가서 회사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설치했는데 뭘 해주시면 되냐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2번과 4003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라잡이 또는 따라하기를 통해서 4001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3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는 이 회사와 이 회사를 가지고 실제 나온 문제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4002번으로 바꿀게요. 회사 바꾸실 때는 여기 회사 변경 4002번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8페이지 연습문제 실기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은 세연상사인데요. 회사 코드는 4002번이고 사업자 등록증인데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십시오. 주소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안 와도 무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회사는 4002번으로 바꿨고 이 회사의 회사 등록을 눌러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물하고 지금 여기 종이에 있는 내용물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제 기준을 하나 삼으면 이 종이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종이에 일단 여기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데 10625123440 여기는 10625123440 맞네요. 고칠 거 없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확인하시고 최세연 맞고 맞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나왔어요. 2011년 10월 13일 2011년 10월 13일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년월일 나왔고 생년월일은 여기 앞에가 생년월일인 거죠. 이것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뒤에가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뭐 고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서울시 광진구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고치시면 되겠죠. 서울시 용산구 처음부터 그냥 바로 눌러서 치셔도 되고 앞에 게 아깝다 그러면 백스페이스로 좀 하고 치셔도 됩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우편번호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택엔 주소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업태 봅니다. 도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그래서 도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이렇게 장기가 아니라 장치 그 다음 기준은 이걸로 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발급 사유 쭉 없고 그 다음에 용산세무서장 이렇게 돼 있네요. 관할세무서는 성동이 아니라 F2 키 누르시라고 그랬어요. 또는 이거 누르거나 F2 용산으로 바꿉니다. 주소지는 알 수가 없고 주소지가 여기 있으니까 뭐 영등포 입력하셔도 되겠고 F2 영등포 여기는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 67회에 출제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 좀 보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쭉 지문에 따라서 지문에 있는 내용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네, 대표자 이름 맞네, 뭐 주민번호는 없고 그 다음에 주소가 틀렸네요. 그래서 이 주소를 하나 고쳤고요. 자택 주소는 아예 없고 도소매 업태 종목 틀렸네요. 고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고 개업연월일 2011년 10월 13일 맞고 그리고 여기 관할세무서 틀렸고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찾아서 용산 이 사람은 주소지가 여기에는 있는데 주소지가 여기에는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입력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겠지만 일단 있으니까 그냥 입력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은 세이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추가 입력, 잘못된 부분 정정,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생략. 내용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걸 보면서 등록번호, 상호, 성명, 개업연월일,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관할세무서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네요. 자, 원래라면 회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를 다시 바꿔 4003번으로 그래가지고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서 보니까 세이상사 맞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는 이 회계연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 회계연도를 틀리게 만들면 이 회사를 통해서 밑에 데이터를 깔아야 되는데 이걸 고치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니까 이 1번인 회계연도를 틀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부터 요 다음 것부터 이렇게 또는 뭐 이름 정도 바뀔 수 있고 개인 법인 바뀔 수 있지만 이 회계연도는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면 요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다 안 열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확인할게요. 번호가 106인데 틀렸네요. 그럼 106 45 12348 일반 과세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최세희 주민등록번호 알 수가 없고 주소가 용산구 이태원로 59 맞고 그 다음에 쭉 다 빼고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고 장난감 왕거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업은 2011년 4월 13일입니다. 2011년 0413 이렇게 쳐야 돼요. 다 빼고 용산 맞고
이렇게. 이 문제는 뭐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 67회고 이제 주로 나오면 회사 등록은 이런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 등록에서 출제된 형태는 이미 등록된 자료를 깔아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누락된 것을 추가로 입력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게 회사 등록 문제의 출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 거래처 등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일단 따라하기를 먼저 볼게요. 45페이지에 있는 거래처 등록 따라하기 최대리 4001번의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거래처를 등록하시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코드번호 101번과 201번의 일반 거래처를 만들고 금융기관을 만들고 자, 회사는 4001번으로 다시 바꿉니다. 회사 등록이 아니에요. 상대방이야. 거래처 등록. 이제 거래처 등록은 일단 회사 등록이 끝났으면 나와 거래하는 이제 거래처를 등록하는 거예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일반 거래처를 누르시면 입력할 수 있는 범위들이 보입니다. 이걸 암기할 건 아니죠. 입력이 안 되면 딴칸인 거지. 98,000부터 얘는 99,600번부터 101번이라고 했으니까 101번을 여기다 치진 않겠죠. 여기다 101번 치면 입력이 안 돼요. 98,101번을 되네. 여기다가 101번 치시고 거래처의 이름 광주 상사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거래처냐 매입 거래처냐 아니면 동시를 쓸 거냐 다 동시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동시 엔터 칠게요. 이게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커서를 다시 올려가지고 요렇게 찍거나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얘의 사업자 등록번호 칠게요. 12342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소매업 종목은 가방 그 다음에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소 입력하는 방법은 회사 등록에 있는 주소 입력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하고 싶으면 눌렀다가 도로명주소 찾는 거고 직접 하려니까 여기다가 광주 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01번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들은 실무상 자기 회사의 거래처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1번 서울 상사 동시 누르시고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건너뛰거나 이쪽으로 찍거나 212813541 성명 박주명 업태는 제조업 가죽 주소 우편번호 빼고 마포구 신촌로 102번지 나머지 생략. 그 다음에 금융기관 98,000번이에요. 여기다가 98000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다 치셔야 되겠죠. 98000 거래처 이름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이라고 했고 나머지 통장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엔터 치시고 계좌번호 1002 가운데에 사이 누르시건 안 누르시건 상관없는데 눌러놓고 치시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나머지 없고 자 이게 이제 거래처 등록이고 신용카드는 없네요. 제시된 게 있으면 이 범위에서 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길라잡 위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일단 이 거래처라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내가 이제 내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내 회사를 만들었죠. 이거 회사 등록에서 만든 거예요. 4001번으로. 그럼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나와 거래해야 될 거래처, 매출 거래처냐, 매입 거래처냐, 또는 뭐 금융기관이냐, 또는 신용카드냐에 따라서 지금 뭐 매출과 매입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거래처가 너무 많으면 매출 거래처를 뭐 여기다가 매출 거래처, 여기 매입 거래처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면 나중에 거래처가 너무 많아서 찾을 때 좀 빠르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우리 시험에서는 다 동시를 씁니다. 자 여기 코드 번호는 101번부터 97,999번 사이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죠. 이 범위를 넘치면 입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원래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서로 사업자 등록증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회사 등록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받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 받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번호 치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틀리면 입력 허락할게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찍히는 거예요. 잘못된 번호죠. 그럼 고쳐야 되겠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것이 이거야.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 대표자인 우열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칠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이 거래하는 나의 거래처죠. 이 거래처가 보통은 다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와 거래할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게 없잖아. 근데 이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거래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하다가 거래처를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던 도중에 거래처를 입력하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만 만들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비사업자와 일시적인 거래가 있을 때는 이런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등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로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세금 계산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세금 계산서 줘야 되고 사오면 받아야 되고, 즉 이 세금 계산서를 주로 주고받는 거래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어디 가서 잠깐 밥 먹는 식당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어느 밥집에서 굉장히 밥을 규칙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얘한테 밥을 한 달 동안에 얼마를 먹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식당 만드는 거야. 식당 만들어서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돼요. 즉 가장 쉽게 얘기하면 거래처, 일반 거래처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곳 또는 뭐 계산서를 주고받는 곳, 즉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곳,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입력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뭐 이렇게 발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뭐 202번 이렇게 해볼게요. 비사업자야, 뭐 김대리. 그 다음에 얘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거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 얘한테 받을 일은 없겠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 주민등기재분이라고 돼 있죠. 이어라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이걸 안 치는 거고, 이게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에 이렇게 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비사업자니까 나머지 내용이 다 없을 겁니다. 자, 필요 없는 얘기니까 필요 없는 거래처를 잘못 만들면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여기 X표 있죠? 이렇게 해서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또는 여기도 있죠. 근데 자주 쓰니까 전에 도움말은 F2라고 그랬죠? 여긴 도움말이야. 모든 코드에 다 도움말은 F2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 다. 삭제는 F5야. 딱 이 두 개만 외우시면 좋겠어요. 모든 메뉴에서 입력된 걸 삭제하고 싶다. 그럼 F5.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얘 체크하고 그냥 이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고 또는 그냥 키보드 F5 키 눌러볼게요. F5. 이렇게. 한 개의 데이터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데이터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워지는 게 통째로 다 끝까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컴퓨터처럼 쓰레기통에 한번 들어갑니다. 예, 삭제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삭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202번으로 삭제를 하고 지금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는데 다시 202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존재한다고 나오잖아요. 못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통째로 끝까지 지워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완전히 비워버리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고, 이거 잘못 지웠다.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데이터 복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실수로 지우면 실수로 지울 수도 있는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지울게요. F5키 또는 삭제, 예. 그리고 이 번호를 다시 쓰고 싶으니까 쓰고 싶으면 삭제된 데이터 통째로 다 체크해서 휴지통을 완전히 다 비워버립니다. 그러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이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칠하는 게 아니라 비사업자인 경우에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소. 이렇게 입력이 돼야 이 프로그램으로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내용물들이 찍혀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밑에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격시험에서. 그리고 뭘 하나 만들어 보면 이제 거래 이 시작일 있는데 이 시작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통은 이게 소프트웨어에 날짜가 찍힙니다.
오늘 뭐 2월 1일이면 2월 1일자로 이렇게 자격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거래처고 금융기관에 보셨죠? 금융기관은 코드번호 99,800번부터 99,599번까지 사이에서 입력을 하시고 이게 보통 예금인지 정기 예금인지 회사의 뭐 통장들 입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실무상 자기 회사의 통장을 관리하고 싶을 때 입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는 우리 급수에서는 없는데 혹시나 나오면 신용카드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 신용카드는 뭐냐면 우리가 팔 때 우리는 부가세를 다루지 않으니까 카드로 팔 수도 있어요. 카드로 판매. 그러면 그때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손님이 무슨 카드로 썼냐? 삼성카드로 썼다. 그럼 이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고하실 때. 또 내가 사올 수도 있거든요. 카드로 무슨 복사용지를 사올 수도 있잖아. 그때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매입카드인 거야. 얘는 매출카드고요.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나중에 회계 1급 쪽에 가면 이제 이것도 등록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라고 하면 여기다 치시고 매출카드, 매입카드. 매출카드는 내가 팔 때 손님한테 받는 카드. 삼성카드, LG카드, BC카드, 뭐 금융 기업은행 카드. 이거는 우리 회사가 쓸 때 우리 회사는 삼성카드밖에 없다. 삼성카드, 이 매출카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처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이제 실무상 얘기를 잠깐 하면 이 거래처 등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나머지는 건 자기 회사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도 부가세 신고와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을 입력하는데, 제일 쉽게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처, 이런 거래처들은 당연히 배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부가세 신고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틀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래처.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우리 회사는 세금계산 주고받지 않는 거래처지만 거래처 원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래처들은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출제됐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실기. 회사는 4002번으로 바꾸시고 일반 거래처를 유형은 동시로 등록하십시오. 우편번호 생략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8회, 64회, 66회 나왔던 거 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서 정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미 이제 조명나라라는 회사가 있나 일단 보시고요. 회사를 바꿔야 되겠죠. 바꿔가지고 4002번인 세연상사를 바꾸신 다음에 거래처 등록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거래처가 쭉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신용카드 있나 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회사는 조명나라예요. 그런데 뭐 대표자도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업태 종목 다 있고, 근데 사업장 이전해 가지고 다음 사항을 정정하시래. 번호가 없죠. 조명나라니까 여기 가서 새로 등록하라는 게 아니니까 조명나라를 찾습니다. 갔더니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 얘가 이사를 간 거야. 그래서 바뀐 게 있나 볼게요. 1070252119 이사를 가면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안 옮겨져.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근데 시험에서 또 바꿔서 내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빛나 똑같고 도소매업 똑같고 업태가 전자제품 똑같은데 서울시 영등포구로 이사 갔죠. 그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9 이렇게 바꾸는 게 시험 문제의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세연상사의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래. 거래처 새로 만들란 얘기죠. 코드 번호가 00202. 이 앞에 0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202번으로 이 거래처를 만드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202번 자리죠. 놓고 그 다음에 국민상사 동시 쓰라 그랬죠. 탭키 누르시거나 커서를 여기다 놓고 11742701558 성명 성국민 업태 도소매 자전거 주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00번지 나머지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66회 때네요. 남서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래요. 이번에는 203번으로 만들어내요. 밑으로 내려가서 203 남서 상사 탭키 누르시고요. 21502123444 성명 김남서 업태 도소매 장난감 완구 주소 치시고 안양시 백번지. 자, 이렇게 출제되는 형태는 방금 문제 1번처럼 이미 등록된 회사의 인적사항을 고치시거나 2번이나 3번처럼 신규로 거래처를 등록하시거나 이게 거래처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 형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혹시 작업하시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남서 상사를 203번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남서 상사라고 이렇게 쳤다 칩시다. 아, 이게 203번인데 뭐 예를 들어 204번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입력이 되고 딱 엔터 치고 여기 넘어가면 못 바꿔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바꿀 수 있어요. 하고 안 쳤죠. 200 이렇게 여기는 입력이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여기다 점 하나 딱 찍고 넘어가는 순간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관없지만 여기서 딱 들어가서 내용물 치면 거래처 못 바꿔요. 거래처를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번호가 203번인데 2003번으로 잘못하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지. F5키 삭제. 예. F5키 삭제. 이렇게 하고 여기 통째로 다 비워버리면 되는 거고, 실무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203번으로 열심히 썼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이 번호를 진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어. 그럼 못 바꾸는 거냐? 그럼 여기다가 다시 뭐 403번으로 하면 이미 입력된 전표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래처를 다 갈아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재 어디 설명이 되어 있냐면 44페이지에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시험 보시는 거하고는. 거래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44페이지에 참고의 위쪽 첫 번째 참고에 보시면 어디서 바꿀 수 있느냐, 실무상 기억코 바꿔야 되겠다면 회계관리에 데이터 관리라는 메뉴 가서 회사 코드 변환 말고, 회사 코드는 자기 회사 코드를 바꾸는 거고, 기타 코드 변환이라는 데 가보면 거래처를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거래처 코드 변환. 나는 이게 203번인데 쭉 쏘고 오고 있는데 이거를 403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기서 번호를 뭐 403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돌리면 이 203번이 403번으로 바뀌어요. 그런 용도로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라고 써드린 거니까, 시험장에서 203번으로 만들라고 그랬는데 403번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컴퓨터가 채점을 못 매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삭제한 데이터 완전히 다 비워버리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치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내용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고쳐져요. 자, 여기까지가 거래처 등록에서 배워봐야 할 내용 전부 다입니다.